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 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11번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와 12번 문제, 13번 문제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번부터 13번까지는 모델링 방법이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자, 11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역시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품 같은 경우는 사각형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두 번째 부품은 보시면 이제 회전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인서트 되는 부품으로 보이죠? 네, 삽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공 형태에서 중간에 이제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박스 형태의 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때 가운데다가 배치하면은 쉽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델링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모델링 시작할 때 이제 부품이 두 가지 부품이고 하나는 이제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업 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좌표계는 오리진을 켜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케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정면을 기준으로 이제 스케치를 시작을 하고요. 지금 형태가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치수는 46에 24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시험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를 활용해 가지고 치수를 입력을 하시면 좋고요. 원래 이제 이런 스케치를 할 때는 그 구속을 이용해 가지고 구속 조건에 맞게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46에 24라는 치수가 가운데에 위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요 가운데 중심 축을 기준으로 사방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콘스트레인츠에 가보시면은 시메트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 이제 사방 대칭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고치고 할 때 편하죠. 근데 시험 때는 이렇게 구독 조건을 일일이 다 부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긴 해요. 그래서 급하신 경우에는 그냥 치수를 일부러 절반에 해당하는 치수로 부여를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우리가 설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치수를 우리가 이제 고치거나 시험 때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이 사각형을 가지고 이제 역시 사방 대칭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사방 대칭으로 치수가 깊이 방향으로 24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거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기가 쉽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6에 높이 16에 24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치수가 아까 틀렸어요. 16입니다. 고쳐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13mm의 이제 장공을 하나 뚫어야겠어요. 이게 챔퍼나 라운드를 이제 나중에 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 퓨전에는 좋은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공을 그릴 때 쓰는 명령이 사실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슬롯이라는 명령으로 장공을 이제 그려주시면은 네, 간단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요 슬롯 명령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원래 이제 전통적인 모델링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치수를 입력을 해서 자 13에 몇인가요? B가 4R이니까 높이는 이제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칭을 주고 네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이제 필렛을 줘가지고 라운드를 주는 방법이 있죠. 자 8R이니까 13에다가 8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필렛으로 4알씩 줘가지고 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입력해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하셔도 같은 치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링이 능숙하신 분들은 이제 슬롯을 활용해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델링을 잠깐 보시면 이제 위아래로 구멍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도면이 조금 부실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 이 아래 위로 길게 35, 14로 뚫어져 있는 이 타공이 끝까지 되어 있는지 좀 불분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 바닥까지만 자립하기가 되어 있는 형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점선으로 은선이라고도 하죠. 네, 섀도우 라인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감안해서 모델링 하죠. 네, 35에 14에 구멍을 하나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에 14 역시 대칭이겠죠? 대칭 명령을 주고 안 눌러질 때가 있죠. 네, 취소하시고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뚫어져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뚫어져 있다면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 뚫어져 있는 부분이 은선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타나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구멍 뚫을 게 하나 마지막에 이제 10의 5짜리 구멍이 하나 남았네요. 자, 모델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험 보실 때 11번 문제가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죠?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끝까지 원래는 이제 익스트루드 할 때는 익스트루드 전개 범위를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시험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챔퍼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챔퍼는 주소에 보시면 도시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2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디파이에 가시면은 챔퍼가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모두 2mm의 챔퍼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도면에서 제시된 형태랑 똑같은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지. 네, 지금 뭔가요? 네, 문제 없죠? 혹시 원래는 이제 스케치 가지고 나중에 치수 검토를 하실 수 있는데 어, 인스펙트라고 치수를 측정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 측정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혹시 잘못 그려진 부분이 없는지 치수를 이렇게 측정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부품은 이제 모델링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부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부품을 이제 합칠 때 어셈블리 명령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합쳤을 때 바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셈블리가 딱 되어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홈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홈 버튼을 눌렀을 때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요 위치랑 자, 두 번째 이제 스케치해야 되는 위치에 홈 버튼을 한번 눌러가지고 위치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XZ 플레인이죠. 이게 오리진에 보시면 플레인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XZ 플레인 방향으로 스케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스케치 방향이 서로 다르면은 어셈블리 할 때 이제 돌려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방향을 미리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부품은 보시면은 어, 이, 이 출력할 때 꼭 지금 이제 그 문제 제시되어 있는 형태로 결합해가지고 출력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 형태로 작동만 되면 돼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부품도 보시면은 이제 아래 위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그렸던 스케치했던 위치 플레인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위치의 플레인이 지금 보시면은 이쪽 방향인데 지금 2번 도면에서는 탑뷰에서 그러니까 평면도에서 보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평면도에서 보이는 위치를 보시면은 19mm 곱하기 폭은 19고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보시면 안 나와 있는 것 같죠? 왜 안 나와 있을까요? 그거는 1번 부품 14mm 안에 이 두 번째 부품이 이제 삽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차를 부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차는 최대 1mm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13mm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폭은 지금 보면은 19mm고 높이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16mm. 그러니까 19에 16에 13mm로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치수 틀리면 안 되니까. 가로 방향이 19고 높이가 16이죠? 캐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치수가 19에 16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시메트리에서 대칭을 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치수를 19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하셔도 돼요. 원래 실제 이제 설계를 하면은 치수에 따라서 이렇게 치수로 우리가 중간에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치겠지만 지금은 이제 도면의 치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는 이제 13mm인데 대칭으로 우리가 그 기초 좌표기에서 대칭으로 지금 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메트리로 해가지고 13mm만큼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잠깐 눌러보면은 지금 첫 번째 부품과 두 번째 부품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겠는데요. 근데 그 전에 어, 혹시 이제 형태가 제대로 우리가 이제 배치를 했는지 확인을 위해서 파라를 먼저 좀 주도록 할게요. 네, 파라를 입력을 했고요.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핀 형태를 폭 24mm 길이로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요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파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 이유는 상단에 보시면은 8mm 높이의 장공에 삽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 핀이죠. 그러니까 파이는 1mm 공차를 부여하면 7파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자, 요거랑 이제 요 바깥에 라운드랑 동심원인 위치에 7파이의 동그라미가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콘센트릭이라는 구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자, 원래는 스케치를 요 플레인에다가 하셨으면 더 편한데 지금 이제 여기다 그렸단 말이죠. 물론 스케치 플레인을 이동시키는 명령이 있죠. redefine 스케치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시험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24mm가 되도록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B가 13mm란 말이죠. 네, 이거를 이동시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는 소수점으로 익스트루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디파인 스케치 플레인 해가지고 여기를 찍어주면은 스케치가 가운데로 이동해요.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로 동그라미를 스케치로 체크를 하고 시메트릭 누르고 아까 24였죠. 네, 그리고 지금 그냥 OK 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자, 오퍼레이션에서 조인으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은 10에 10 곱하기 5 사이즈의 홀에 이제 삽입되는 돌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9.5라고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빡빡하게 억지 끼움되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5에 4.5로 11mm 돌출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9.5에 4.5죠? 앞으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에 4.5예요. 자, 센터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 치수 9.5, 4.5 그리고 가운데 위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대칭을 주셔야겠네요. 네, 가운데 기본축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주시면 되고요. 아까 익스트루드가 11mm였죠? 11m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라운드는 1로 주고 챔퍼는 2로 주라고 도면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다 모서리에 챔퍼인지 라운드인지 모르겠지만 형태가 못따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라운드일까요? 챔퍼일까요? 네,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눈대중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도면에 그 도면 표기법에 의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보시면 위에 챔퍼는 어, 엣지니까 선분이 보이지만 라운드는 탄젠트 라인은 보이지만 그 삼면도에는 엣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라운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다가 1화를 다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줘야 되고 또 어딘가요? 네, 여기도 전부 다 1알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1.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수험 번호가 아니라 비번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주는 번호가 또 따로 있어요. 요거를 상단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마킹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빼먹는 분들이 많은데 빼먹으면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를 편의상 11번이니까 11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마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텍스트에서도 잘 보시면은 어, 요거 아니고요. 아, 여기 있었죠? 네. 이렇게 이동도 되고 돌릴 수도 있어요. 텍스트에서도 명령 보시면은 자, OK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폰트를 잘 알아볼 수 있는 폰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폰트 말고 에어리얼 블랙이나 이렇게 두툼한 폰트 있죠? 기본 폰트 중에서 두툼한 폰트를 골라가지고 마킹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높이 10mm는 너무 큽니다. 8mm로 줄여봤는데요. 그래도 어때요?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폰트를 좀 쓰도록 할게요. 자, 너무 가는 폰트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게 되면은 그 출력 과정에서 3D 프린터가 이제 플러스 공차를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냥 8.5 정도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플러스 공차를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묻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1mm 정도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주의하실 거, 우리 3D 프린터, 사용할 3D 프린터의 노즐이 예를 들어서 0.4다 그러면 자, 요 얇은 부분의 두께의 거리가 지금 이제 1.652 제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그래도 두 겹 정도는 출력이 돼야 돼요.
0.8mm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출력 과정에서 터져버리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간을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다 했죠? 근데 이제 두 개를 합치는 일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시험장에서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바디를 컴포넌트로 바꿔가지고 복사해 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create component from body라고 있죠. 네, 그래서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카피해서 페이스트로 이렇게 복사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사해 올 때 요 두 번째 부품도 컴포넌트로 잠깐 이제 변경을 해주고요.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모델링을 할 때 같은 위치에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방 대칭으로 어셈블리 된 상태로 처음부터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출력하기가 쉬워져요. 어셈블리 하기도 쉽고 출력하기도 쉽고 또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위치가 안 맞게 되면은 그 위치를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이제 정확한 위치로 이동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약간 좌우 간격이 다르게 위치가 이동이 돼가지고 출력할 때 한쪽에 이제 붙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아까 어, 요 앞쪽 부품이 억지 끼움이 되는 형태예요. 가만히 보니까 치수가 제가 이제 사방으로 0.5mm씩 간격을 줘가지고 출력 과정에서 붙지 않도록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번 부품에 10mm 폭의 홀에 2번 부품을 보시면 핀 형태가 9.5mm가 삽입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출력하면은 3D 프린터의 정밀도가 이제 부족한 경우는 요 틈새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인스펙트에서 잠깐 그 면의 간격을 비교를 해보시면 네, 지금 간격이 0.25mm밖에 안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래서 한번 이거 잘라 볼게요. 어, 인스펙터 해 보시면은 이제 섹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쪽으로 해볼까요? 여기를 잠깐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 작동하는 부위가 이렇게 조금 간격이 있어야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데 이 정도 간격은 출력하면서 붙어버릴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출력하시는 것보다는 2번 부품을 조금 이동을 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주의하실 게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0.5mm 단위로 이동시키는 게 그래도 실수를 할 우려가 좀 적지 않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출력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출력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에 대한 강의는 이제 나중에 또 별도로 더 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엑셀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폴리곤 상태로 바꿔가지고 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네. 11번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12번, 다음 시간에 이제 12번 문제 동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건데, 11번, 12번, 13번은 굉장히 출력도 제가 볼 땐 난이도가 높지 않고, 특히 11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11번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